월급 받아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림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저축이라는 게 사실은 손해보는 게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또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고요. 근데요, 만약에 말이죠. 그 오래된 지혜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한술 더 떠서 돈을 아끼는 바로 그 행동이 내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오셨는지 말이에요. 아마 투자를 위한 기본기, 그러니까 재정관리의 첫 단추는 이미 완벽하게 꿰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고 통장도 쪼개고 혹시 모를 비상금까지 든든하게 마련해 두셨잖아요.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그야말로 투자를 시작해도 좋은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저축이라는 개념의 아주 치명적인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은행 통장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있는 그 위험 말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을 은행 계좌에 그냥 가만히 넣어두는 거요?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하게 돈을 잊는 방법입니다. 아니,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돈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범인, 그 녀석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물건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돈의 힘, 그러니까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은 점점 약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내 통장에 찍힌 돈의 숫자는 분명 그대로인데 어제는 살 수 있었던 걸 오늘은 못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어떤 건지 우리 눈에 아주 똑똑히 보이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걸 5,000원 테스트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전쯤에 5,000원이면 뭘 할 수 있었죠? 진짜 든든한 점심 한 끼도 가능했고 친구랑 커피 2잔, 심지어 영화 한 편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 물가에 5,000원이면 기껏해야 커피 한 잔 사면 끝이죠. 보세요. 5,000원이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그 돈이 가진 힘, 즉 가치는 정말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1,000만 원이 통장에 딱 찍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매년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수수료가 평균 3%씩 떼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전체가 내 돈의 가치를 그만큼 깎아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 통장을 봐도 숫자는 분명 1,000만 원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970만 원어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30만 원이 그냥 공기 중으로 싹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현금은 왕이다? 아니요. 현금은 왕이 아닙니다. 그저 목적을 가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금은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현금은 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로 쏘아 올릴 로켓을 잠시 세워두는 발사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그 발사대에서 대기하는 현금은 대체 어떤 임무를 기다리는 걸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망, 즉 비상금. 둘째, 조만간 꼭 써야 할 돈, 예를 들면 자동차 계약금 같은 단기 목표 자금. 그리고 마지막 셋째,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투자 실탄.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요, 가만히 발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자신만의 임무를 찾아서 떠나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진짜로 부를 눌리기 위한 출발선이 어딘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제 1원칙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제 0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돈이 은행에서 더 이상 잠자게 두지 않고 반드시 임무를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제 투자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투자를 하는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돈은 발사대 위에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에 어떤 멋진 임무를 부여하시겠습니까?